한국에 있는 위대한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는 정멸 복궁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한국 땅이 얼마나 불국정토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실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주변에 있는 이런 성지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풍수와 더불어서 한국의 큰 스님들의 자취를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아주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될 때 반드시 가는 곳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정멸복궁,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정멸복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자가 되신 분들은 정멸복음, 복궁, 그 다음에 관음 도량들, 이렇게 여러 우리나라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제일 먼저 정멸복궁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정멸복궁 하면 일단 그 역사를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로 먼저 그 근원을 생각합니다. 우리 자장율사께서 중국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친견하시고 사리를 받으셔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곳에 정멸복궁을 모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5대 복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리들을, 부처님 사리들을 정멸복궁, 5대 정멸복궁 이외에도 많이 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자장율사가 사리를 모셔오게 됐는데, 지금 그 인도에 있던 8군데에 모셔졌던 거대한 그 부처님의 사리 신앙이 인도가 이슬람 국가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리들이 미얀마라든지 뭐 스리랑카라든지 이렇게 많이 남방에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미얀마라든지, 미얀마에는 사리청이 있다 그래요. 우리 뭐 전매청 하듯이 그렇게 사리만 직접 관할하는 그런 사리청이 있어서 아주 국빈이나 이런 분에게 사리를 조금씩 선물로 드리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분가를 해서 다시 사리가 늘어나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남방에서 사리를 모셔와서 봉안하고 있는 진신사리 그 탑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 역사에서 천년고찰, 그 다음에 자장율사로부터 기원했던 그 근원적인 정멸복궁들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충지, 그 다음에 그 풍수적으로 봤을 때 명당에 해당하는 곳이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보셔서 참배하시면 기도도 잘 되시고 정진도 잘 되시고 소원 성취에 좋은 그런 그 순례 그 답사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5대 정멸복궁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듯이 오대산 중대정멸복궁, 설악산 봉정암 정멸복궁, 사자산 법풍사 정멸복궁, 태백산 정암사 정멸복궁, 영축산 통도사 정멸복궁,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데요. 일부러 통도사 정멸복궁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통도사 정멸복궁, 우리 이제 불법승 삼보 했을 때 불보종찰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근본 도량은 통도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오대산 정멸복궁부터 시작하는 것은 자장율사께서 중국에 문수보살에게 사리를 모셔와서 그런 다음에 오대산 화엄도량을 일구는 얘기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했고, 그리고 꼭 한 군데를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산의 검봉사, 말하자면 북한에만 금강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한에도 소금강이라고 해서
그 강원도에 우리 건봉사의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처님의 치아사리, 치아사리라고 하는 굉장히 드문 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답사를 순례를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이번에 삼국유사의 그 자장율사의 그 문수 신앙, 그다음에 사리 봉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일제 강점기에 이능화라고 하시는 분이 조선불교 통사에서 이 오대산 정멸보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대불궁 산중명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요. 말하자면 오대산을 부처님 보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당이다 이렇게 서술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폄하하고 이렇게 할 때 이능화 선생은 오대산을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부처님 사리를 모신 최고의 명당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이능화의 조선 불교 통사에서 말한 그 얘기를 보면 여기에 이제 삼국유세 얘기들이 다 실려 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상지자가 말하기를, 상지자고 하는 건 땅에 상을 보는 분이니까, 땅의 관상을 보는 분이니까 이제 풍수를 잘 하시는 분이 말하는 거거든요. 삼국유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 명산 가운데 이곳이 최승의 명승지이며 불법이 오래도록 흥할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삼국유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그렇게 많은 불교 유적이 있는 가운데 최승의 명승지이다, 그 다음에 명당이다 이렇게 표현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오대산이 아주 으뜸가는 장소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능화 선생은 그 오대불궁 산중명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삼국유사에 자장율사가 중국에 가셔서 문수의 화신을 아련하고 불골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를 받아서 와서 1만 문수가 상주하는 오대산에 모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기록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오대산 사적기에 봉안사리, 개건사암, 제1조사기라고 하는데 오대산 사적기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장율사가 어떻게 사리를 봉안한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오대산 지로봉에 올라서 불례 부처님의 그 뇌라고 하는 게 그죠, 머리살입니다. 그다음에 정골사리도 봉안했고 그곳에 월정사를 창건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서 탑에 불사리 37매를 봉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오대산 정멸보궁에 가보시면 이렇게 탑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 딱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사리를 이제 가지고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대산 정멸보궁이 있으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마치 그냥 옛날 신라 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디에 모셔놨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도굴이 어렵겠죠. 그 속에 말씀하신 듯이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의 정골사리도 있고 불례사리도 있고 이런 사리들을 봉안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장율사가 봉안해 놓은 사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가 한 번도 친견할 수 없었던 거죠. 진정한 봉안의 의미로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능화 선생은 근데 이 삼국유사나 사적지에 보면 오대산 정멸보궁의 자장율사가 정확하게 봉안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처음부터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정할 뿐인데요. 이능화 선생은 그때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의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그 다음에 오대산 신앙을 더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대 정멸보궁은 자장율사가 불례를 봉안한 곳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조선불교 통사에 이렇게 있는 이후로 우리 한국인들은 전부 오대산 정멸보궁은 자장율사가 모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 모든 우리나라의 풍수지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명당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그냥 표준 교과서입니다. 오대산 정멸보궁이. 그래서 딱 보면은 여러분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그 높은 곳에 딱 이렇게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산들이 이 정멸보궁을 중심으로 다 읍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 모든 산맥들이 정멸보궁을 중심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인데 이 자리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다. 조선시대 때에 암행어사로 유명했던 박문수가 풍수를 잘 보셨다 하는데요. 이분이 여기에 정멸보궁에 와보고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이제 알았다. 이 스님들이 이렇게 시죽밥 얻어먹고 그렇게 사는 이유를 내가 알았다. 자기 조상을 이렇게 좋은 데 모셔놓으니까 그 언덕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유교 선비 그 다운 얘기잖아요. 조상님 묘소 잘 써가지고 발복해서 자손들이 잘 산다는 식으로 그럴 정도로 탐복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 이 오대산 정멸보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진에 이렇게 보시면 이 마치 말이죠 용의 머리와 같이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용의 머리에 왜 우리가 보면은 보통 보면은 그 용이 있으면 용머리에 관세음 보살님이 이렇게 용을 타고 계시잖아요. 용은 말이죠 관세음 보살님의 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용머리 자리에 바로 오대산 정멸보궁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풍수지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비룡상천형이다. 하늘 나는 용이 이제 하늘로 탁 치솟아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다음에 비룡 입수형이다. 날아가는 용이 머리를 이렇게 탁 입수했다. 이제 딱 넣는 그런 형이다. 그다음에 비룡 함주형이다. 날아가는 용이 용의 여의주를 탁 물고 보통 여의주를 물어야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용의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이다. 그다음에 구룡쟁주형이다. 그러니까 모든 용들이 그 용의 여의주 하나를 서로 다투기 위해서 몰려드는 형국이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모든 산들도 용을 비유해서 오대산 정멸보궁에 있는 여의주를 향해서 덤벼드는 형국이다. 이렇게 해서 정멸보궁이 그 모든 오대산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또 다른 형국은 보면 이렇게 보시면 기룡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탈기자인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용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으면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기룡형 명당이라고 하는 거는 용이 여기 한번 혈처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도 앞쪽으로 쭉 이렇게 여기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정멸보궁에서 앞쪽으로 쭉 내려오는 데까지 계속해서 그 혈의 기운이 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라 그러고요. 남아있는 기운이 쭉 흘러간다. 20여 미터를 계속해서 달려가는 행룡이 여기를 혈처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래서 보통 이제 길게 뻗어서 이걸 이제 앞쪽으로 쭉 달려나가는 걸 이렇게 전순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에까지 그냥 형성해서 쭉 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대산 정멸보궁 가시면 꼭 법당 안에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법당 앞에 있는 곳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그쪽에 그 영역에 있으면 전부 명당 터니까 굳이 이 법당이 비좁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절하셔도 되고 바깥에서 기도하셔도 얼마든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오대산 정멸보궁 명당이더라. 근데 이제 명당을 이제 구성할 때 여러분도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게 안경을 벗고 설명을 드리자면 명당을 말이죠. 명당을 보통 여기에 여기를 명당이라 그래요. 이게 사람 얼굴 생긴 거하고 산 생긴 거하고 똑같답니다. 인중이 명당이면 요 뒤에 산이 하나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여기가 자청용 우백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물이 있어야 되고 여기 턱이 있으면 여기 안산이 되고 여기서 흘러내려온 산이 주산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명당이 형성되는데 자청용 우백호가 있어서 막아줘야 되고 뒤에 산이 있어야 되는데 꼭 여기 보면 쏙 들어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 이 관상학으로 보면 이걸 산근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쏙 들어갔다가 딱 들어갔다가 치솟아 올라와야 기운이 쫙 모인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보시면 오대산 정멸보궁 여기 보십시오. 정멸보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요 밑으로 쏙 들어갔다가 치솟아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산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얼굴에서는 산근이라고 그러고 산의 뿌리라 그러고 요거를 갖다가 풍수에서는 결인목이라 그래요. 여기에 모든 기운이 한번
밑으로 쫙 내려가서 모였다가 위에 팍 치솟아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딱 혀를 맺어가지고 길게 기룡열로 쫙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대산 정멸보궁은 천하의 명당이다. 한국의 불교가 이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온 이 오대산 정멸보궁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1000년 동안, 10,000년 동안 불교가 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오대산 정멸보궁 법당이죠. 법당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당은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이 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터입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백두대간이 금강산으로 내려와서 설악산으로 갔다가 오대산에 와서 움푹 솟아서 한국의 중심이다. 한국의 중단전이다 할 정도로 이곳의 핵심적인 장소가 되고 저도 1년에 한 번은 꼭 오대산 정멸보궁에 그 기도를 가거나 이렇게 꼭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씩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기운의 아주 중심적인 기운을 한번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정진을 통해 가지고 점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대산 정멸보궁 뒤에 보면 딱 하나의 사리탑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어디에 모셔뒀는지 부처님의 불골 불례사리가 어디에 모셔졌는지 알 수 없게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도구를 하지 못하도록 천년 만년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가시면 이 근처에 어디서든지 앉아서 정진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저 위에 빨갛게 칠해놓은 게 그게 바로 오대산 정멸보궁입니다. 저 내려오다가 움푹 솟아서 탁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옆에 있는 모든 이 눈이 와 있는 옆에 그 하얀 산들이 전부 이 오대산 정멸보궁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구룡쟁주다. 모든 용들이 저 오대산 정멸보궁을 마치 용의 여의주처럼 거기를 이렇게 향해 가지고 보고 있다는 뜻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산맥이 하나 이렇게 쭉 흘러 내려오고 이쪽에 한 맥이 쭉 내려와서 이 오대산 정멸보궁의 왼쪽 능선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절이 바로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상원사에 문수동자가 계시고 문수보살이 늘 출연한다고 하는 이 상원사가 바로 이 정멸보궁에서 내려오는 용맥을 타고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오대산 상원사다. 하남 스님, 탄어 스님 같은 큰 스님들께서 여기에 머무르고 계셨고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신미대사가 여기 계셨고 그 다음에 세조가 여기 와서 문수동자가 욕창을 치료해줬다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수동자처럼 똑같이 생긴 동자상을 봉안하기 위해서 세조가 그림을 그리게 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려놓고 갔다. 그래서 세조는 문수동자를 2번 인연 맺은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친견했던 문수동자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어떤 분이 와서 그려주신 모양을 그대로 모셔놓은 게 오대산 상원사의 문수동자상이다. 지금 국보로 지정돼서 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산 전체는 화엄의 문수 성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실 것 같으면 이렇게 산맥에서 쫙 내려오는 이게 상원사입니다. 저 위에가 여기 흘러내려오는 여기가 바로 이제 정멸보궁 위에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쭉 맥이 흘러나와서 상원사가 형성돼 있고 여기는 이쪽으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상원사가 될 거고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오면은 말이죠 중대사자암이 됩니다. 중대사자암은 5대는 동서남북 중 이렇게 해서 5대잖아요. 그 가운데 중대사자암에서 반드시 가까우니까 정멸보궁에 부처님 마지를 올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중대사자암입니다. 여기 가시면 하남 스님이 쓰시던 지팡이도 꽂아놓은 나무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가면 상원사에 갔다가 중대를 거쳐서 정멸보궁으로 올라가는 길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대산에서는요, 여기에 나홍선사가 여기에 주석하신 적이 있었는데, 북대 미르감이라고 하는 북대가 있는데, 북대 미르감에 가시면 지금 거기도 이제 참선 선방이 스님들 선방이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여러분들 꼭 한번 친견 가셨음 참방하셨으면 하는 곳이 이게 나홍대입니다. 북대 미르감에서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산을 이렇게 산길을 조금 가다 보면 가깝습니다. 여기 나홍대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오대산 정멸보궁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홍 스님이 항상 이 나홍대에서 수련을 하시는데 여기 아주 명당이래요. 여기서 수행을 하시면서 매일 오대산 정멸보궁에 딱 보면 거기서 정멸보궁이 보이거든요. 그쪽으로 늘 기도하시면서 정진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 나홍 스님의 그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나홍 스님 하면 여러분 잘 아십니까? 나홍 스님 인연으로 황희정승이 태어났어요. 예전에 나홍 스님이 어느 지방의 남원 지역에 아주 그 도성국사가 지정해 놓은 아주 큰 명당터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홍 스님이 불사를 하시려고 거기에 이제 불사금을 받고 그 터를 찾아주러 갔어요. 근데 그 살았던 그 지방의 유지였던 그 부자인 그분이 욕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홍 스님이 그 터를 찾으러 가면 비가 오고 어느 날은 구름이 끼고 보이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불사금을 받았는데 아니 그냥 시간이 지나도 그 터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나홍 선사를 몰라보고 그 사람이 나홍 스님을 이렇게 좀 때리거나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길에 이게 뭐 설화입니다. 길에서 이렇게 계셨는데 쫓겨나서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스님 여기 어떻게 이렇게 계십니까 해가지고 모시고 가서 집이 누추하지만 그래도 좀 공양도 드시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누추한 방을 하나 줘서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이렇게 회복을 하시고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해서 저기 조상님은 모셨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산도 없고 어디 해서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다른 분 그 산에 조금 빌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모셔놨습니다 하니까 나홍 스님이 그럼 한번 보자 그러면서 다시 그 터를 찾으러 갔답니다. 도성국사가 지정해놨던 그래서 찾았대요. 그래서 이분의 황군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아버지 산소를 거기에 모시고 여기에 묘를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봉분을 하지 마라. 봉분을 하면 저 욕심 많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봉분을 하지 말고 멀리 그냥 잊어버리고 이사를 가서 살아라. 근데 저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하다. 좀 돈이 별로 없는 자리다. 그래서 어머니 묘소도 괜찮은데 하나 써주겠다 해가지고 어머님 이장까지 해주고 이사를 가게 했는데 그분이 파주까지 왔답니다. 파주까지 와서 자식을 낳은 것이 바로 황희정승이랍니다. 그래서 나홍 스님 하면은 무학대사가 풍수의 대가였죠. 무학대사의 스승이시기도 하셨고 나홍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인연을 맺어서 황희정승 그다음에 황희정승의 아드님도 영의정했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황희정승이 대단한 정승임에 불구하고 청백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가 그렇게 부자 되는 터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0년 가까이 영의정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집에서 이 물이 새더라 이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사람은 인걸은 지령이다. 사람은 땅 기운을 받아서 산다. 땅대로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나홍 스님도 이렇게 땅을 잘 보시고 이게 일단 시만이 열려서 정진을 하셔서 시만이 열린 것이지 다른 술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오대산에 나홍대가 있는데 북대에 가시면 나홍 스님이 이렇게 좋은 터를 보시고 정진하셨다. 자, 이제는 설악산으로 한번 가봅니다. 설악산에 가면 봉정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청봉 밑에 중청봉이 있고 소청봉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봉정암이 있는데 봉황의 정술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암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역에 있는 정멸보궁인데요. 여기는 이 뒤에 보시다시피 이 설악산의 암반 바위 밑에 쫙 내려서 이게 평평한 데가 하나가 딱 형성됐는데 여기가 정멸보궁입니다. 그래서 이 정멸보궁에는 설악산 정멸보궁에는 여러분 가시면 꼭 여기 사리탑 앞에 요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꼭 한번 절을 한번 하셔라. 여기가 아주 천하의 명당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앞에 이게 산에서 모든 기운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여기에 혈처를 맺은 장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봉정암 정멸보궁은 정확하게 사리를 이 사리탑에 모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높고 그다음에 험준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탑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모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봉황의 정수리다. 봉황의 정수리다 하는 게 느껴지죠? 봉황의 정수리라고 느껴서 이게 봉정암인데 옆쪽에서 보면 봉황의 정수리인 것 같아요. 옆쪽에서 보면 부처님의 얼굴입니다. 부처님의 상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 모습도 꼭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보면 봉황의 정수리처럼 보이고 여러분 봉황은 뭡니까? 벼슬은 닭벼슬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부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대산 정멸보궁처럼 이제 그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하러 가시면 아까 말씀했던 그 탑 있는 부분은 그 기도초가 작고 추워서 바람이 불고 하니까 거기서 늘 기도하기는 힘드니까 거기를 이렇게 올려다 보게 해서 봉정암에서 이렇게 기도초가 있어서 정멸보궁의 특징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놨기 때문에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유리로 해서 저 위에 있는 정멸보궁의 사리탑이 보이게 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보통 이제 가서 새벽에까지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그런 코스를 많이 다녀오시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내려오시면서 오세암을 꼭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봉정암만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백담사를 거쳐가지고 영시암을 거쳐서 설악동으로 올라가서 이제 정멸보궁에 참배를 하고 봉정암 참배를 하고 그냥 바로 그 길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좀 되신다 하는 분은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세암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여기가 설악산 오세암인데 여기서 이제 바위에 쫙 내려와서 이렇게 산맥이 내려와서 이렇게 형성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좌총룡 우백호가 이렇게 산이 쫙 막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쫙 내려오는 여기에 요 형태의 산맥에 이제 코에 이렇게 기운이 내려오는 뒤에 내려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세암, 여기 전체 오세암인데 실제로는 말이죠. 여러분 그 오세암에 가면 그 동자전도 있고 관음전도 있고 이렇게 있는 데에 실제로 옛날에 성불전이라고 하는 그런 법당이 있었어요. 그 성불전에서 오세동자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눈이 오는데 그 스님이 못 올라가고 혼자서 관세음보살하고 있다가 성불했다라고 하는 그 방이 성불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세암의 성불전을 이번에 오세선원이라고 새롭게 단장을 해서 선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앞쪽에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제 오세암 앞쪽에 보이는 전경이에요.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멸보궁이나 천년고찰을 가시다 보면 이게 이제 풍수지리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시다 보면 아시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데가 우백호가 착 막았잖아요. 이쪽에 왼쪽에 이렇게 내려와서 좌청룡으로 이렇게 딱 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안산입니다. 안산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이 앉으면 앞에 책상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상 앉아 써서 안산이에요. 그래서 앞에 안산이 있는데 이 안산이 여기서 쫙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이렇게 마중을 나왔어요. 안산이. 그 다음에 이 뒤에 산들이 쫙 이렇게 펼쳐진 게 객산입니다. 주인이 있고 앞에 객이 있고 그 앞에 안산이 있고 좌청룡 우백호가 딱 있어서 장풍득수 이렇게 바람을 쫙 막아주고요. 그 다음 내가 주인이 있는데 앞에 책상이 하나 있고 객이 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오세암 앞에 이렇게 딱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암도 천하명당터더라. 그래서 여러분 꼭 오세암에 가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오세암에 가보시면 여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오세선원이라고 새로 성불전 밑에 여기 써놨잖아요. 오세동자가 성불한 곳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장소가 이번에 새롭게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저 선원에서 저랑 같이 정진했던 스님이 계신데 여기에서 불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오세선원이라고 현판도 이거 제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세선원 불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모셨던 그 해짬자 해암 큰 스님이 여기서 실제로 정진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 선원이 있었대요. 스님들 선원이. 그래서 설악산에 가면 봉정암은 기도하는 곳이고
오세암은 정진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해 한용운 스님이 여기서 정진하셨던 거예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오도성 있지 않습니까? 남아도처 시 고향이요 하는 거. 남아가 가는 곳에 어느 곳이든 다 고향인데 긴 장제 객수중과 그 오랜 세월 동안 나그네 시름에 빠져 있었던 거 하는 그 오도성을 바로 여기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요 방이에요, 요 방. 요게 성불전이라는 방인데,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여기를 오세선원이라 해서 누구든지 오시면 참선하실 수 있도록 승속을 막론하고 제가자들도 오시면 참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으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이게 불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진영을 모셨단 말이죠. 이거 지금 이번에 제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우리 도반 스님이 불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맨 왼쪽에 창거주 자장율사가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 오세동자도 진영을 모셨어요. 오세동자하고 여기 이제 그때 계셨던 큰 스님하고 이렇게 해서 오세동자상으로 진영을 모셨고, 그리고 여러분 저기 서울에 가면 봉은사라고 있습니다. 강남에 봉은사에 문정왕후 때 허응당 보우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허응당 보우스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조선조에 끊어졌던 승과고시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허응당 보우스님이요. 그래서 승과를 부활해서 처음으로 승과에 합격하신 분이 서산대사시고, 사회 때인가 최연소로 합격하신 분이 그 사명대사잖아요. 이 두 분이 승과에 합격하셔가지고 국가의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이 어른들이 나오셔가지고 국가의 호국불교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관록을 먹고 계셨다. 국가의 팔도 도총섭이 돼가지고 국록을 먹고 계셨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승병을 일으켜서 하셨던, 그렇게 만들었던 그 장 본인이 승과를 부활하시고 불교를 다시 흥행하게 만들었던 그 허응당 보우스님께서 금강산에 계시다가 봉은사로 내려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여기 오세암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허응당 보우스님을 모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이 여기서 한번 견성하셔가지고 오도성을 쓰셨다. 여러분 1화에 만해 한용운 스님 사진을 보면 항상 머리가 이렇게 좀 삐딱하게 돼 있어요. 이유 아십니까? 스님이 저기 러시아 쪽에 독립운동 하는데 세상을 보러 가신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 갔다가 우리나라 독립군이었는데 첩자로 오인을 받아서 총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 산에, 눈 덮인 산에 쓰러져서 가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가지고 못 일어나고 계셨는데, 자꾸 멀리서 어떤 분이 이렇게 여자분 같은 분이 일어나라 하셨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세암에 계셨던 관세음보살님이랍니다. 오세암이 유명한 관음 신앙 도량 아닙니까? 오세동자가. 근데 이렇게 어렴풋이 보니까 오세암의 관세음보살님이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설산에서 돌아가시고 있다가 깨어나셔가지고, 그래서 목이 삐딱한 이유가 이 목에 평생 총알이 이렇게 박혀 있는 채로 수술을 못하고 사셨답니다. 관세음보살님 도량이 바로 이 오세암이었고, 이런 일화가 다 오세암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분 더 모셨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매월당 김시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설잠 스님입니다. 설잠 스님이 이 오세암 바로 이 지금 성불전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화엄경을 주석을 다셨어요. 이 자리에서 화엄경을 주석을 다셨어요. 그래서 이 화엄경을 특히 누구 거를 주석을 다루느냐? 우리나라의 의상조사 법성계 하는 그 일승법계도, 그 다음에 법성계에 대해서 주석을 다셨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주석을 남기셨어요. 이 설잠 스님이 육아의 선비로 살았던 시절보다 생육신으로 유명하죠. 세종대왕 시절에 5살 때 세종대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기막힌 천재임을 알고 네가 크면은 꼭 벼슬을 하러 오너라 세종대왕이 이랬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크고 났더니 수양대군이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수양대군이 그 계유정난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육신도 생기고 할 때
김시습은 영원히 벼슬을 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스님이 됐죠. 그래서 설잠 스님이에요. 그래서 스님으로 사신 세월이 선비로 살았던 세월보다 길어요. 우리는 김시습, 매월당, 금오신화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위대한 설잠 스님의 주석이 화엄경의 의상조사의 법성계에 대한 주석이 남아 있는데 그 주석을 쓰셨던 곳이 바로 설악산 오세암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부여에 가면 무량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스님이 마지막으로 무량사에 입적하셔 거기서 사리가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스님의 진영하고 사리탑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니 설잠 스님 진영은 하나도 없다. 왜 선비로서만 있어야 되냐. 스님으로서 최고의 화엄경 주석도 다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설잠 스님의 얼굴만 요렇게 따서 스님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오세암에 가면 처음으로 이제 설잠 대사라고 해서 이렇게 진영을 모셔놨습니다. 요 장소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오세 선원에 이렇게 진영을 이렇게 다 스님들의 진영을 다 모셔가지고 자장율사, 오세동자, 허응당 보호스님, 만해스님, 설잠스님 이렇게 해서 큰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잖아요. 여기 아주 정진하기 좋은 그런 도량이었고 근세에까지 선방이 있었다. 여기 한번 가셔가지고 오세암에 가서 오세 선원 방에 가셔가지고 한번 정진을 해보시고 오셔도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월의 사자산 법풍사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요. 정멸보궁이 강원도에 주로 많습니다. 양산 통도사 말고는 전부 강원도에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설악산, 오대산, 그다음에 그 영월, 정선 이렇게 이쪽에 전부 다 우리나라의 중심 척추의 중심쯤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멸보궁이 모셔져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에 가시면 여기 이렇게 주차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요 위에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진 곳 여기가 바로 법풍사 정멸보궁이지요. 정멸보궁입니다. 뒤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맥이 세게 하나 내려와서 바위산 용맥이 쭉 내려오고 말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우백호가 감아주고 이 산이 좌측력으로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여기도 아주 대단한 명당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은 반대쪽에서 보면 이렇게 요 밑에 여기에 이제 정멸보궁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사자산 법풍사 정멸보궁이다. 그래서 이렇게 법당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 여기에도 오대산 정멸보궁처럼 부처님의 사리탑이 요렇게 모셔져 있고 요 뒤에 꼭 이 옛날 능처럼 말이죠. 요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지요. 이 사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사자는 말이죠. 문수보살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대산에서 중국 오대산에서 우리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해 오셨다. 그리고 화엄의 사상을 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어디를 가도 정멸보궁에 가면 뒤에 이렇게 유리로 해놨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불상을 모시지 않았다. 불상은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데 사리가 없으니까 불상을 모시는 거지. 이렇게 부처님 사리가 있는 한은 이렇게 좌대만 해서 그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멸보궁에 가면 전부 이렇게 불상이 없죠. 사자산 법풍사 정멸보궁의 그 내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모르시는 거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사실상 이제 저 혼자 연구해서 아는 내용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월에 이 정멸보궁이 있는 이 사자산이 이 어떤 면이냐면 말이죠. 무릉도원면에 있어요. 무릉도원면. 여러분 그 중국의 도연명의 도하원기라는 거에 보면 무릉도원이라고 있어요. 이 동양의 이상향입니다. 어떤 곳으로 들어갔더니 갑자기 시공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신선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복숭아 꽃이 만발하고 있는 곳인데 신선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 복숭아라고 하는 건 신선을 뜻하거든요. 천도 복숭아라고 알잖아요. 하늘의 복숭아. 삼천갑자 동방삭이 하늘에 있는 천도 복숭아를 훔쳐 먹어가지고 영원히 불로장생하자 했잖아요. 그랬듯이 이 복숭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불로장생을 의미하고 도교와 연관이 있는데 희한하게 여기 말이죠. 무릉도원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건 주천면입니다. 주천면. 우리나라의 주천, 두루주자 하늘천자. 주천면이라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 주천은 말이죠. 이거예요. 이제 우리 도교로 보면 이게 주천이라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정진을 하면 한의학적으로 볼 때 임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맥이 뒤로 척추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이렇게 기운이 찬 기운은 뒤로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따뜻한 기운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하단전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운이 돌죠. 이것을 주천이라 그래요. 한번 일주한다 그래서 주천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단전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렇게 쭉 있는데 보통 인도에서 말하는 차크라라 그러잖아요. 7 차크라가 있는데 이렇게 뒤로 사람 몸이 있으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소주천이라 그래요. 소주천을 이렇게 주천을 하고 이게 하단전이 개발되고 중단전, 상단전이 다 개발되면 이렇게 뒤로 돌지 않고 바로 그냥 위에서 백회에서 회음부까지 일자로 이게 기운이 쭉쭉 왔다 갔다 하는 걸 대주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도교 용어입니다. 소주천, 대주천.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인도 철학이나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쿤달리니, 나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기운이 돌고 그다음 차크라 얘기하는 이게 이제 우리 동양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그것이 발전해서 혈자리마다 침을 놓는 게 한의학이잖아요. 근데 그 주천이라 그래요. 근데 한국에 주천면이 세 군데 있어요. 어디 있냐? 강원도 영월에 주천면이 있고 남원에 주천면이 있고 진안에 주천면이 있어요. 근데 이 주천면이라고 하는 곳은 말하자면 사람 몸으로 볼 때는 핵심되는 차크라, 단전들이 구성되어 있는 어떠한 모종의 장소다 이런 뜻이겠잖아요. 그럼 여기 공부를 하러 가면 좋은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인들이 우리나라의 지명을 그냥 예산 그 이름을 지어놓은 게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 주천면 주변에는 말이죠. 그 바로 옆에 무릉도원 면이 있거나 주천면 안에 무릉리가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저기 진안에 전북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라고 유명한 산 있잖아요. 그 바로 뒷마을이 주천면이에요. 그래서 주천면들은 전부 다 산이 명당입니다. 이렇게 자충이 500그루 쫙 감아가지고 주천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토굴 자리도 좀 알아보고 한다고 전국 순례하다가 다니면서 안 내용인데 거의 천기 누설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주천면들이 이런 장소들이 있어요. 근데 사자산 법흥사가 이 영월의 주천면 바로 옆에 있는 무릉도원 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도를 그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사자산 법흥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릉도면이 있는데 바로 밑에 여기 주천면이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천면 옆에 무릉도원면이 있거나 아니면 주천면 안에 무릉리가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흥사도 주천면과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이 핵심 자리에 모셔져 있다.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사자산 정멸보궁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 아시고 여기도 꼭 한번 순례를 가셔야 되겠죠.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도연명이 말했던 무릉도원을 한번 다녀오시는 거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선의 태백산 정암사입니다. 정암사 정멸보궁은 어떤 곳이냐? 자장율사가 여기서 입적하셨어요. 여기 계시다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정암사에 가시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오대산 월정사의 말사였기 때문에 타너 스님 글씨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태백산 정암사라고 하는 현판도 있고 자장율사가 여기서 입적하셨기 때문에 자장각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정암사에서 문수보살을 한 번 더 뵈려고 기다리시다가 여기서 입적하셨다 하는 게
우리 그 삼국유수에도 남아 있고 기록에 다 남아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가시면 자, 사리탑이 어디 있느냐? 요 위에 수만호탑이라고 하는 탑이 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위에 올라가셔 가지고 한번 여기 올라가실 수 있거든요. 올라가셔서 참배를 하시고 요 밑에 정멸보궁 법당은 밑에 있죠. 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위에서 본 수만호탑입니다. 수만호탑이고 밑에 여기서 이제 법당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유명한 이 정멸보궁들이 이렇게 강원도에 많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꼭 한번 여기도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장율사가 마지막으로 입적하신 곳이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계셨던 곳이다. 이렇게 유서 깊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 같은 나라는 역사가 200~3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곳에 1000년 된 곳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런 거는 참 전 세계의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이런 유서 깊은 성지와 그다음에 고찰, 천년 고찰, 암자 이런 곳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전체가 그냥 세계의 유네스코에 기록돼서 그냥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땅 아니겠어요? 위대한 장소죠. 그러니까 한국인은 한국을 잘 모른다는 것이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땅에 이렇게 위대한 성지들이 있는데 우리 땅은 다 안 가보고 외국 여행을 자꾸 가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목매한 짓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국 땅이 이렇게 좋고 제가 이렇게 많이 성지순례 다니는데도 아직까지 못 가본 사찰 감자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참 멋진 나라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축산 통도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통도사가 저 앞에 이게 통도사 박물관이거든요. 앞에서부터 쭉 들어서 영축산문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통도사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 통도사라고 하는 장소, 여기에 뒤에 보시면 여기에 정멸보궁 법당이고 요 뒤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놨습니다. 이게 금강계단이고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불보종찰입니다. 부처님 사리 모신 가장 핵심 장소는 우리나라에서 통도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통도사의 터는 어떠냐? 영취포화형이라 그래요. 신령스러운 독수리가 아기를 품었다. 이렇게 영취포화형이다. 요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부 이렇게 이게 독수리가 날개를 폈다가 이렇게 감아 안았잖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품어서 안은 것이 좌청룡 우백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되는 곳에 이 독수리가 새끼를 딱 품고 있듯이. 자, 그러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요 안쪽에 새끼를 품어 있는 곳이 바로 통도사 전체가 되겠고 이게 산 전체가 말이죠. 통도사가 신령스러운 독수리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뭘까요? 이거 여러분 인도의 영축산의 독수리예요. 여러분 인도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우리가 영상당시 수불 부축하는 영산 그게 영축산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법화경 설법 하신 게 나오잖아요. 법화경 설법을 영축산에서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신령스러운 독수리라는 게 여기 조그맣게 독수리 부리처럼 이렇게 나오는 요거 때문에 영축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축산은 산 전체가 독수리예요. 그래서 저기 그 영남의 알프스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지나다가 제가 그때 사진을 못 찍어 놓은 게 안타까운데 저 산 뒤쪽은 이렇게 영축산 안에 있는 그 우리 통도사 쪽 말고 영남 알프스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영축산을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 산 전체가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편 모습이 보여요. 그 사진을 제가 못 찍어 놨는데 통도사 절에서 봐가지고는 잘 안 보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큰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인도의 영축산 가보고는 조금 사실 실망했어요. 거기에 영축산 정상이 법화경을 설하셨다는 곳이 불과 얼마 안 되죠. 노인들도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독수리가 여기 끝에 그냥 산 위에 바위가 이렇게 하나 딱 있는 게 이게 독수리라고 해서 이렇게 독수리 부리처럼 돼 있어요. 근데 하나 굉장히 특별한 것은 인도의 영축산은요 산이 별로 높지 않은데도 이런 게 있습니다.
평지 돌출이에요. 그냥 열몇 시간을 가도 산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산이 하나 우뚝 솟은 거예요. 인도의 영축산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산이 없는 지역에 그냥 갑자기 산이 하나 우뚝 솟은 게 인도의 영축산이거든요. 그 정상 부분에 딱 저렇게 독수리 같은 모양이 있어서 저기를 이제 영축산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법화경 설법하시고 하셨던 우리가 영산회상도, 그다음에 영산전 이런 법당, 그럼 부처님하고 그때 10대 제자하고 이렇게 아라한 분들 모셔놓은 영산전 이런 것이 전부 이 영축산을 배경으로 한 건데, 우리나라의 이 영축산이 이렇게 정말 형국 전체가 신령스러운 독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이렇게 위에서 보면 여기가 바로 부처님의 이 사리를 모셔놓은 형태가 되고, 여기가 바로 정멸보궁이지요. 대웅전이라고도 써져, 이쪽엔 대웅전이라고 써 있고 여기는 금강계단이라고 써 있고 여기는 정멸보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영축산의 사리를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법당이죠. 여기서 딱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이 형태의 사리탑의 형태가 이제 종형이죠. 종형으로 만들어진 이 형태. 불교 미술사적으로 보면은 저 종형은 이제 조선시대 때 본격적으로, 고려시대 때 화려했던, 고려시대 때는 이게 이 그 사자자 위에 법상 위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고 있는 형태로 해서 꼭 법상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화려함이 고려 청자는 화려한데 조선 백자는 소박하듯이 조선조로 넘어오면서 이제 부드러워지고 소박해지고 아주 간단해지고 심플해지잖아요. 종 모양 하나로 되는 형태가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스님들 부도밭에 보면 이렇게 종 모양만 하나 달랑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죠.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양식인데, 요 양식이 처음 시작된 것이 아까 보셨던 나홍 스님의 사리탑이 저기 여주실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기단부 밑에 이렇게 그 만들어서 요 정도까지 만들어서 돼 있는 여주실륵사의 나홍 스님 사리탑을 무학대사가 모신 이래로 본격적으로 종형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 통도사 정멸보궁은 그 종형에다가 주변에 굉장히 이렇게 장식을 잘 해서 여기가 이제 불보종 차림을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의 불자라고 하면 통도사의 정멸보궁 친교는 1순위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불보종찰 통도사, 그 다음에 법보종찰 팔만대장경인의 해인사, 승보종찰 통도사, 송광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서 삼보종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도사에 가시면 여기 극락암을 꼭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여 뒤에 보십시오. 이게 산이 삥 둘러서 쫙 펼쳐져 있는 게, 극락암은 이제 그 영축산의 한 중턱 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산이 쫙 둘러져 있어서 천하 명당인데, 여기에 극락암은 매화무수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위에 매화 한 송이가 탁 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쭉 이게 펼쳐진 산들이 이렇게 쫙 막아져 있는데, 물 위에 매화가 한 송이 탁 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극락암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극락암에 경봉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여기에 주석하고 계셨죠. 그래서 여기 삼소굴이다라고 하는 여기가 그렇게 명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도사에 가서 정멸보궁을 참배하시고 나면 통도사의 암자에도 10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데 많습니다. 자장암이라고 하는 곳도, 자장율사 계셨다고 해서 자장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금거북이가 있다는, 뭡니까 기억이 안 나나. 뭡니까? 개구리, 금개구리. 자장암에 가시면은 금개구리가 있다 그래서 금화보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렇게 한 번씩 개구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 자장암에 그런 곳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 이제 백운암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망공스님이 거기서 견성하셨다라고 하는 백운암. 거기도 이제 거기는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봉 스님이 주석하셨다고 하는 이제 극락암, 여기가 이제 삼소굴입니다. 통도사에 가시면 이게 극락암에 가셨어요. 삼소굴에는 여기 그 텐마루에 앉아 볼 수 있어요. 여기 가서 한번 딱 앉아 보셨다가 옛날에 경봉 스님께서 누구나 오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극락에는 가는 길이 없는데 어째 이곳에 왔는고, 이렇게 선문답을 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텐마루에 앉으셔가지고 경봉 스님한테 시대를 초월해서 한마디 하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삼소굴이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5대 정멸보궁은 이상으로 끝이 났는데, 제가 꼭 한 군데 여러분에게 또 정멸보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바로 이 금강산 건봉사 정멸보궁입니다. 건봉사는요, 예전에 오대산 월정사,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과 더불어서 여기는 이제 우리 남한에 있는 소금강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게 아마 거진에 있을 겁니다. 거진에 간성 있고 거진 있고 하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저도 여기서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속초에서 더 올라가 가지고 통일전망대 가기 전에 그 밑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이 건봉사인데, 6.25 이후에는 여기 이제 휴전선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는 여기가 건봉사가 그 강원도의 아주 핵심적인 사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본사에 해당하는 삼본산 수련소가 있었다 그러죠. 금강산 쪽에 하고, 그 다음에 오대산 쪽에 하고, 여기에 이제 건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가시면 이렇게 유명한 일주문이 부리문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금강저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아주 유서 깊은 건봉사입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이 건봉사를 100일 기도를 하고 회향을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 삭발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가서 기도를 하러 쭉 갔는데, 그때 어떤 노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만일연불회라고 밖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만일연불에서 연불을 막 스님이 하시더니 젊은 청년이 한 명 머리를 깎고 거기서 절을 막 하니까 이리 가까이 오라 그러더니 잘 됐다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시더니 저에게 부처님의 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사리가 이렇게 정멸보궁이 있어요. 건봉사에도 이렇게 정멸보궁이 있는데요. 그 뵀던 사리가 바로 이 사리입니다. 지금 5과지요. 5과가 모셔져 있죠. 부처님의 불치사리입니다. 부처님의 이빨입니다. 치아사리가 이렇게 건봉사에 모셔져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가시면 누구든지 이렇게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금고처럼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열고 이렇게 쫙 해서 빼서 이렇게 해서 딱 보여주시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노스님이 기도를 하시더니 저보고 이렇게 오라 그러더니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줘요. 친견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주 그냥 얼마나 환희심이 나든지요. 100일 기도를 하러 회향을 하러 갔는데 처사 때 출가하기 전에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 노스님께서 이 부처님 치아사리 5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아마 아시는 분이 잘 없을 겁니다. 여기에 모셔진 사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북방으로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자장률사를 통해서 사리가 모셔져서 우리나라의 5대 정멸보궁 성지가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남방의 미얀마나 뭐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사리를 많이 모셔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모셔진 사리는 자장률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모셔온 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는 어디 있었냐? 원래 아까 조금 전에 본 통도사 정멸보궁에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사리탑에 이렇게 봉안이 돼 있으면 한꺼번에 외놈들이 이걸 가지고 가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대사가 전국에 나눠놨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외놈들이 훔쳐갈 수가 없도록 하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이 말이죠. 조선 왕조가 개국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불교 국가가 아니라 유교 국가가 됐으니까
팔만대장경 우리한테 넘겨라.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왕주실록 찾아보십시오. 왕주실록 지금 검색 가능하거든요. 왕주실록 해서 거기에 팔만대장경 치면 말이죠. 조선 초기에 계속해서 대장경 넘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계속해서 팔만대장경 달라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여기 한질 그 찍어서 책을 줘라. 그래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 신미대사도 계시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네들 나라는 이제 유교 국가고 불교를 이제 억불 정책을 하는데 우리한테 넘겨라. 절대로 주지 않았죠. 그랬듯이 일본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불교 유적이나 사리라든지 대장경이나 불상 이런 거 뭐 그냥 가지고 가고 싶어서 난리가 났던 나라예요. 근데 이게 임진왜란이 났으니까 부처님 사리를 그들이 그냥 바로 그냥 모시고 갈 것 같아서 사명대사가 전국에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봉사에도 이 사리가 오게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외놈들이 이 부처님 이 사리는 일본으로 한번 갔다가 사명대사가 받아온 거예요. 다시 우리 포로도 다시 스시마에 가서 다시 우리나라 포로도 다시 귀국시켰지 않습니까? 사명대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셔가지고 봉안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건봉사 사리가 실제로 어떤 인연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처사 때 기도하고 그 노스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건봉사가 민간인 통제구역이 돼서 일반인은 참배가 불가능했대요. 6.25 이후에는. 그래서 여기 군대가 옆에 있거든요. 저도 이 근처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간성 반암리라는 데서 저도 군생활을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군부대가 되어 있으니까 출입이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문화재위원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취재를 하고 연구를 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허가를 받고 이 건봉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건봉사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도굴범이었던 겁니다. 도굴범이었는데 이 사리를 전부 훔쳐서 나간 거예요. 훔쳐서 나갔어요. 훔쳐서 나갔는데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여러 명이서 부처님 사리를 훔쳐서 나가가지고 잠을 잤는데 이 도굴범의 대장 되는 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사리를 다시 원위치로 갖다 놔라. 사리를 원위치로 야 이놈아 하는 건 제 말이고요. 사리를 원위치로 갖다 놓아라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이제 어디다 팔아먹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이제 밀반출을 하건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이 도굴범 대장이 혼자서 침울하게 이거 지금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자기 밑에 부하들도 똑같이 시무룩하게 말이 없이 그냥 아침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나절을 그렇게 같이 있다가 니네들은 왜 그러냐? 그리고 얘기를 해보니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사리를 제자리에 갖다 모셔놔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수를 했답니다. 자수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그때 당시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리를 가지고 서울의 조계사에서 친견 법회를 했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친견을 하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요게 요렇게 앞에 이렇게 정멸보궁으로 다시 잘 만들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건봉사를 정멸보궁으로 다시 이렇게 다시 복원불사를 잘하고 민간인 통제구역을 해제를 해서 건봉사에 누구든지 참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있는 줄을 몰랐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아까 그 사리탑에 세 과를 모시고 일반인이 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5과를 모셔가지고 여러분 건봉사에 가셔서 부처님 치아사리 친견왔습니다 하면 항시 보여줍니다. 꼭 가셔가지고 한번 참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사리가 8말 4대가 나왔대요. 부처님 몸보다 사리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치아사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숫자가.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부처님의 치아사리, 불치사리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하고 스리랑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불치사라고 하는 절에서는 부처님 치사리가 한과 있어요. 근데 그 한과를 1년에 한 번 개방하고 엄청나게 크게 페스티벌을 해요.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부처님 치사리에 모셔놓은 불치사에 참배하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 이 건봉사에 부처님 치사리가 저렇게 5과가 자장율사가 모셔온 사리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5대 정멸보궁 이외에도 이렇게 건봉사의 부처님 정멸보궁은 자장율사가 모셔왔던 오대산에서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에게 모셔왔던 이 사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꼭 한번 참배를 가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시면 꼭 이렇게 법당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요,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거기 기도하는 곳, 그 다음에 접수 받는 곳이 있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가지고 부처님 사리 좀 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문을 열어서 친견을 하게 해줍니다. 저도 100일 기도 회양을 여기서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여기에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단 기본적인 5대 정멸보궁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건봉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이라고 하는 선덕여왕 때 모셨던 거기에도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다 하고 이 외에도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우리 정멸보궁 그런 곳이 부처님 사리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대표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학계에 제가 던졌던 저의 그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세계 단전이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단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땅을 말이죠. 보통 이제 형국론이라 그래요. 형국론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말이죠. 한국이 토끼 모양이다 그랬잖아요. 저 위에 이게 우리나라 지도에 위에 올라가는 토끼 모양이다. 그래서 토끼는 늘 맹수들에게 쫓기고 잡아먹히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식민사관으로 심으려고 토끼라고 얘기했던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맹호다 그랬어요. 맹호형이다. 우리나라는 대륙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호랑이 형국이다 이래가지고 그 포항 위에 거기를 호미곶이라고 호랑이 꼬리라고 해서 이름까지 새로 지었잖아요. 호미곶이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풍수에서 맹호형이다 뭐 그다음에 소가 누워 있는 와후형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짓듯이 동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예불하는 형국이다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고 신선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옥녀 탕금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선녀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땅은 이렇게 선승단자형이다. 참선하는 스님이 고요하게 단정하게 앉아 계신 모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백두산이 말이죠. 백회다, 백회.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두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국이 선승단장이라고 하는 걸 학계에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백두산에서 이제 백회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허리 척추로 쭉 내려오는 게 우리 백두대간이고 말이죠. 그래서 그 호미곶이라고 하는 이 호랑이 꼬리라고 하는 곳이 말하자면 척추 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백두대간의 형태가 맨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끝까지 내려오는 게 동네 범어사. 범어사가 내려와서 맨 끝에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종정 스님이 계시는 부산 해운정사 장산이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 골입니다. 그게 이제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는. 근데 이 중간으로 보면 이게 중단전으로 쭉 내려와서
이게 이제 태백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부산까지 내려가지만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속리산을 거쳐가지고 덕유산을 거쳐서 쭉 밑에 내려가 이게 지리산까지 내려가잖아요. 지리산이 하단전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단전이 오대산이단 말이에요. 척추가. 오대산이고 상단전이 이제 백두산은 백회 머리 여기고 그 다음에 상단전 묘양산이다 이 말이죠. 묘양산. 묘양산의 그 서산대에서 계셨던 이 묘양산 상단전이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그 다음에 선승단자라고 해서 이제 앉아서 정진을 해서 하단전이 열리고 중단전, 상단전이 다 열리고 나면 이렇게 여러분 모든 불상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오라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라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해당하는 이 영역들이 말이죠. 우리 원래 고구려 땅이다 이 말이죠. 만주와 저쪽에 있는 우리 영역이다. 우리가 정진이 끝이 나서 이렇게 불화산매에 들어서 이렇게 오라가 생기는 땅이 원래 한국의 영역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하단전까지 내려가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거꾸로 올라오는데 여기에 모악산, 김제 모악산, 어머니 모자 모악산, 금산사가 있단 말이에요. 미륵이라고 하는 성인이 지금 태속에 들어있다. 이게 모악산 금산사의 우리 미륵 신앙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바로 어머니 뱃속 같이 딱 돼 있는 여러분 도교에 보면 저기 자식을 여인들만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성인들이 돼서 공부를 하고 나면 출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면 영혼에 말하자면 수행을 해서 하면 출신을 한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면 수행자가 여기서 나서 출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는 분신했다 그러잖아요. 7명, 8명씩 분신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홍길동전에 나오는 겁니다. 분신했다는 분신술이라는 게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듯이 여기서 거기 장소가 바로 이게 김제 금산산 모악산이다. 그 위에 계룡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룡산을 간산이라 그러고 계룡산 신원사에 가면 중악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척추의 중심으로서의 지리적 중심의 중단전은 오대산이 되고 정신의 중심은 바로 밑에 모악산에서 미륵을 잉태하고 있고 그 바로 위에 계룡산에서 계룡산 전체가 통돌입니다. 계룡산이라고 하는 것은 닭벼슬처럼 여기 벼슬이 돼서 여기는 모든 산은 용이고 마지막에 봉황의 닭벼슬로 딱 돼서 이 계룡산의 천왕봉은 말이죠. 임금제자 한문으로 임금제자 형국을 딱 해서 쫙 형국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룡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래의 정신의 중심이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 보면은 상단전인 묘양산에 상악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룡산에 중단전에 중악단이 있고 지리산에 하단전에 하악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임금 때 명성황후가 국가 기도를 해서 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묘양산, 계룡산, 지리산의 3단전에 상악단, 중악단, 하악단을 만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룡산의 신원사에 가시면 거기가 우리나라 산신들의 센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놨습니다. 모든 산신들이 중심은 거기에 모여 있다. 이래가지고 아주 잘 지어놓은 것이 바로 중악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신의 중심은 여기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가슴 있는 부분에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우리 서울이 있고 여기 이제 평양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그림을 이렇게 선승 단자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다 커버가 안 된다. 이래서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말이죠. 도포자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남아도인이라고 말이죠. 남국 도인이라고 해서 머리 이렇게 길게 된 여러분 태화에 나옵니다. 머리가 이렇게 길게 돼서 수행이 많아지면 머리가 이렇게 길어져서 인간의 수명 장수를 관할한다라고 하는 남극 도인, 남극 노인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가 쭉 돼서 백회회원미해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럼 제주도는 뭐냐? 죽비다 이렇게 되죠. 선승이 단자하고 있다. 뒤에 이제 울릉도 독도까지 이렇게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스님이 고요히 참선을 해서 선정에 들어서 우리의 수행이 다 끝이 나면 모악산에서 미륵이 오시고 전 세계에 새로운 정신 문화를 창조하는
그러한 미래의 그런 장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공부가 다 끝이 나서 시절 일인이 도래하면 이 오호라 영역까지, 만주 지역까지 우리의 옛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하는 형태가 된다. 이 호랑이만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밖에 우리 땅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오호라로 해서 하면 옛날에 우리가 원래 자리를 잡았던 광개토 대왕, 고구려 시대 땅까지도 전부 다 우리의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잖아요. IQ가 제일 좋고 전 세계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고 교육열이 가장 높고 공부하러 온 땅이 이곳이고, 우리나라가 바로 불국토다. 우리 이 전 세계에서 미래 세계를 준비하는 수행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백두대간이 전 세계 단전이며 우리 땅은 선승단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5대 정멸보궁을 가만히 보실 것 같으면 이게 백두산에서 쭉 내려서 이 척추선상이 있어요. 척추선상에 5대산, 설악산, 그 다음에 태백산, 그렇죠? 사자산. 그래서 맨 밑에 통도사, 양산 통도사까지 오면 쭉 보면 척추 라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5대산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형태, 조금 전에 마지막에 봤던 건봉사까지 왜 이 라인에 다 부처님 사리를 자장율사가 모셨느냐? 이게 공부하는 척추 라인에 있다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육당 체남선이 말했던 맹호라고 하는 부분, 우리를 왜 호랑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다지 폭력이나 무력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승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한국답고 정신문화를 주도하는,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21세기의 세계의 정신문화를 선도하고 무력이 아닌 물력,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계룡산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고 모악산에서 미륵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제일 좋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통일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이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떠나서요, 이 척추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한국의 남북 통일은 서울과 평양 간에, 그 다음에 북한과 남한의 정치가들의 통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이 백두대간의 척추의 기운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임동맥이 흐르고 아까 말했던 주천면이라고 했던 사자산 법봉사가 있는 주천, 무릉도 원면 주천면 하듯이 우리나라의 기운이 다 이어져서 공부가 다 돼서 터져서 백회가 활짝 열려서 오호라가 활짝 열리는 이런 시절인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한국인들은 참선 정진을 하고 근본 마음을 되찾고 이제 무력과 물질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닦는 정신 수련하는 곳으로 다시금 한국은 새롭게 피어나야 되겠다. 그 중심에 우리나라의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던 정멸보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멸보궁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에 들어가신 그 마지막 사리를 모신 보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정멸보궁이다. 이곳에서는 수행하는 그런 많은 1만 2천의 도통궁자를 길러내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한국 땅은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니셨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 한국 불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 이 한국의 성지, 그다음에 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이와 같이 정멸보궁을 중심으로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이 천년고찰들, 많은 큰 스님들이 수행하시고 이렇게 불국정토로 만들어 주셨던 이 엄청난 천년고찰의 성지들을 참배하시고 거룩한 우리 스님들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정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는 인연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